그릇도 제대로 못 닦으세요?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한가 보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친정엄마 영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그릇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겨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죠. 영숙은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아이고, 제가 좀 대충 닦았나 보네요. 다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그릇을 들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솟아올랐어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벽부터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딸 미정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숙이 이 집에 온 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미정이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죠.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애를 둘이나 보니까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아서 애들 돌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잠깐만 와서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가 같이 있으면 며느리도 의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다정한 말투였는지 몰라요. 영숙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돈이 참 마음씨가 고우시네.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챙겼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만 있다 올게. 미정이 좀 안정되면 바로 갈 거야.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위 민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영양제를 챙겨 넣었어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어머니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숨통이 트이네요 라고 했어요. 영숙도 기분이 좋았죠. 손주들을 돌보고 미정이 쉴 수 있게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기저귀를 갈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며칠만 더라고 되뇌며 버텼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데요? 소금을 안 넣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셨으면 마당도 좀 쓸어주시지. 제가 나가보니까 낙엽이 그대로더라고요. 애 기저귀 가는 것도 서툴러 보이시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하나가 비수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죠. 내가 누구 집 식모냐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 미정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영숙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마당 좀 깨끗이 해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질을 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탔네요. 불 조절을 잘 못하시나 봐.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미정이 조용히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릇을 하나 집어들고 말했죠. 이것 좀 보세요.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대충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며느리 도우미가 아니라
무료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리요. 친정엄마가 와 있으면 며느리가 의지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공짜로 부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은 딸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니? 미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한 달 정도는 계셨으면 좋겠대요. 한 달.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미정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신생아와 3살배기를 동시에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지 영숙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조금만 더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 셋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온 영숙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 자신이 이제 와서 남의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니 서럽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며칠만 더 참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아예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구석에 먼지가 수북한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 6시 영숙이 걸레질을 막 끝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손가락으로 창틀을 문지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영숙은 허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라고 말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귀도 멍청해지나 봐요. 어제도 말했는데 또 그 모양이네. 친정에서는 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영숙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삭바느질과 식당 일을 하며 영숙을 키우신 친정어머니.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손등이 터져도 참고 일하셨죠. 영숙도 그런 어머니를 도우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 자신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영숙은 꾹 참았어요.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영숙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시어머니는 편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점심 준비를 하는데도 트집이었어요. 영숙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텁텁해요? 멸치 육수를 안 내셨어요? 아, 제가 멸치를 못 봐서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냉장고에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찾아보시지. 진짜 답답하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냉장고는 치워진 게 하나도 없이 온갖 반찬과 식재료가 뒤죽박죽 쌓여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냉장고에서 멸치를 찾으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잘 찾아볼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4명의 아줌마들이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와 계셔서 정말 편해요. 뭐든 잘하시거든요.
영숙은 속으로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시는구나 싶어 기뻤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좀 느려 터져서 탈이에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공짜니까 쓸만하죠 뭐.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영숙은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는 더 심했어요. 영숙이 생선을 굽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선 타는 냄새 안 나요? 불 조절도 제대로 못 하세요? 아니에요, 안 탔어요. 지금 막 뒤집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나요? 환풍기도 안 틀고 정말 답답해서 시어머니는 환풍기를 3개 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생선 뒤집개를 빼앗더니 직접 생선을 뒤집었습니다. 영숙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나가 계세요. 영숙은 말없이 부엌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미정이 조심스럽게 영숙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죠? 영숙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래.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영숙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지 마. 내가 시어머니랑 사이 나빠지면 어떡하니. 엄마는 괜찮아.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애들이나 잘 돌봐. 미정이 나간 뒤 영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끝마다 비수처럼 꽂히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나이 먹으니까 귀도 멍청해지나 봐. 친정에서는 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공짜니까 쓸만하죠 뭐.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숙은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이웃들도 영숙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하녀도 아니고 모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죠. 며칠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영숙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본색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영숙의 얼굴은 눈에 띄게 헬쑥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6시에 온 가족 식사를 준비했어요. 설거지를 마치면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 또 설거지. 밤 10시가 되어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영숙의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미정을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 민수였죠.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는데.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안일이 원래 그렇지. 우리 엄마도 예전에 다 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60이 넘으셨는데. 60이면 아직 젊은 거야.
요즘 70도 팔팔하게 일하는데 뭘. 그리고 장모님이 뭐 대단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눈에는 친정 엄마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온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죠. 여보, 그래도 그만해.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봐. 힘들면 말씀하시겠지. 괜히 내가 오지랖 떨지 말고.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미정은 눈물을 삼켰어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와 계셔서 진짜 편해.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 맞아. 공짜 가정부지 뭐.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공짜 가정부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사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사위를 믿었어요. 민수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안심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착각이었던 겁니다. 점심때 영숙이 밥상을 차렸는데 민수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반찬이 왜 이렇게 짜요? 어제도 짰는데 오늘도 짜네. 미안해요. 제가 간을 좀 잘못 봤나 봐요. 제대로 좀 하세요. 나 혈압 있어서 짠 거 못 먹는데. 영숙은 놀랐어요. 민수에게 혈압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네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런 건 당연히 알아서 신경 써야죠. 요리하는 사람이면. 민수는 툭 던지듯 말하고는 반찬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혈압 있는 거 모르시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짠 거 못 먹는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심한 거야? 그래도 말투가 좀. 야, 너 지금 나한테 말투 지적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뭘 어떻게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장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엄마가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서운해서. 민수가 화를 냈어요. 그럼 나가시면 되잖아. 누가 붙잡았어? 우리 엄마가 와달라고 했지만 싫으면 안 와도 돼.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정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영숙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있었어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딸을 돕기 위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딸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하녀 취급을 받고 사위한테는 무시당하고 딸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가버리면 딸이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게 더 걱정됐거든요.
결국 영숙은 참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정이 몸조리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만. 그렇게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리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체중은 5kg 가까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오시는데 집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석구석 다 닦아야 해요. 어머니, 손님들 저녁 준비해 주세요. 10명 정도 오실 거예요. 어머니, 이불 좀 다 빨아주세요. 날씨 좋을 때 해야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영숙은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여유도 쉴 틈도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6명이나 집으로 불렀어요. 영숙은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나물 5가지, 전 3가지까지 준비했죠. 손님상이라며 시어머니가 직접 메뉴를 정해줬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숙은 쉬지 않고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영숙이 음식을 하나씩 내오자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식모가 있어서요. 참 부지런하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모라고요?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을 식모라고 불렀어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식모요? 아, 가정부 쓰시는구나. 요즘 구하기 힘든데 잘 구하셨네요. 가정부까지는 아니고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세요. 그냥 와 계시는 거죠 뭐. 아, 그럼 공짜네요? 좋으시겠어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할 뿐이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싱크대에 떨어진 눈물은 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영숙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늘 엄마를 존경했고 이웃들도 영숙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죠. 손님들이 떠나고 저녁이 됐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설거지한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름기가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요. 진짜 일을 똑바로 해야지. 밥을 늦게 차리지, 청소는 대충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들 음식도 별로였어요. 잡채는 너무 작고 갈비찜은 질겼어요. 손님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그게 최선이에요? 나이 60 넘으면 요리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진짜 답답해서.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돌아가요? 지금 우리 며느리 아직 애 돌보느라 바쁜데 어떻게 가요? 조금만 더 계셔야죠. 하지만 제가 뭐가 너무해요? 밥 먹고 자는 것도 다 우리 집에서 해결하잖아요.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노인 체면에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죠. 게으르다고요? 영숙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다니요. 제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우리 아들 자는데. 진짜 정신없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침대에 누웠을 때 딸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가버리면 미정이 혼자 감당해야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집안일도 아이 돌보기도 전부 다. 영숙은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영숙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손은 늘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미정이 그런 엄마를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번엔 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영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거든요.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한 잔 내왔어요. 영숙은 이상했어요. 그동안 민수는 자신에게 물 한 잔 따라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집 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민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욱 의아했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지? 아니야. 미정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탁이라니. 좋은 부탁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금방 갚을 거예요. 한 달이면 돼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라니요? 자신의 명의로요? 아니, 그건 좀. 어머니, 정말 급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저희 가족이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미정이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예요. 민수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였어요. 대출은 위험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 명의로는 안 받고? 제가 이미 대출이 좀 있어서요. 한도가 꽉 찼거든요. 어머니는 신용이 깨끗하시니까 금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한 달 안에 꼭 갚을 거예요. 절대 어머니한테 피해 안 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사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미정이와 아이들의 미래라고 하니 더욱 그랬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3천만 원. 영숙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탁드려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정말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거지? 네, 물론이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영숙을 데리고 은행에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인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였죠. 은행원이 물었어요. 보증인은 누구로 하시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가 보증 설게요. 아니, 대출받는 분이 어머님인데 보증인이 사위분이면 좀 이상한데요.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은행원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영숙은 그저 시키는 대로 서명했어요.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꼭 갚을게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영숙은 미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어머니,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 미정이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요라고 했거든요. 영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미정이가 걱정할까봐 입을 다물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대출금 갚을 날이 다 됐는데. 아, 어머니. 프로젝트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자는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영숙은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갚지 않았어요. 영숙이 다시 물으면 조금만 더요라고만 했습니다. 이젠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영숙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원금과 이자 총 3,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연체라고요? 이자까지 합쳐서 3,200만 원이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숙은 급히 민수를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연체 문자가 왔는데.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이자 낼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갚을 건데? 민수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급하세요? 제가 시간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영숙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독촉. 일주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떨었어요. 법적 조치라니. 자신이 감옥에 가는 건 아닐까? 60이 넘은 나이에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숙은 다시 민수를 찾아갔어요. 사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데.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쁘다니까요. 나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머니가 일단 이자라도 내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도 아닌데 왜 자신이 이자를 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내? 나한테 그런 돈 없어. 그럼 친정에 계신 남편분한테 말씀드리시든지. 민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사위 대출 보증 섰다가 이 꼴 났다고? 남편은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거기 너무 오래 있지 마. 사돈네 일은 사돈네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영숙이 딸 걱정에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영숙은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명의 대출 잘 처리됐어. 그래, 다행이네. 그 돈으로 내 빚은 다 갚았고? 응, 카드값이랑 개인 대출 다 정리했어. 영숙은 문 뒤에서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빚을 갚았다고요? 근데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장모님 명의니까 독촉도 장모님한테 가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니? 나이 드신 분한테. 엄마,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우리 애들 키우느라 돈 드는데 할머니가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뭐, 그렇긴 하지. 어차피 저분이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데 그 정도 해야 본전이지. 영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썼다는 걸요. 그리고 갚을 생각도 없다는 것도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니까 그 정도 해야 본전이라고요?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어요. 영숙 앞으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대출 독촉장이 왜 엄마 앞으로 와요? 미정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정아, 사실은.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수가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줬다는 것, 석 달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방금 전 들은 대화까지 전부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빚을 갚았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순진했어. 내 남편을 믿었던 게 잘못이야. 미정은 독촉장을 움켜쥐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미정이 독촉장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힐끗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장모님이 좀 도와주신 거야. 도와준 게 아니라 당신이 사기친 거잖아요. 엄마 명의로 돈 빌려서 당신 빚 갚은 거잖아요.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갚을 거야. 언제요?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아,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엄마가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협박한 거잖아요. 협박? 야, 말 조심해. 내가 언제 협박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깬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남편이 우리 엄마 명의로 대출 받아서.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 그게 뭐 어때?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내 엄마가 여기서 몇 달 동안 공짜로 있었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짜로요?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어요. 일이라니. 그냥 집안일 좀 도운 거지. 과장하지 마.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이용하시다니. 이용? 우리가 뭘 이용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미정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영숙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여기 더 이상 못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아, 넌 여기서 살아야지. 내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잖아. 그래도 엄마는 가셔야 해요. 이러다 엄마 쓰러지세요. 괜찮아. 엄마는. 바로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독촉 전화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을 꺼버렸죠.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다음날 새벽 영숙은 평소처럼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당을 쓸지 않았어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미정아, 엄마는 이제 갈게. 너무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여기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내 짐이 되고 있었어. 넌 내 삶을 살아. 내 가정을 지켜. 엄마는 더는 자신이 없다. 이 빚 문제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딸. 사랑한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다가 소리가 나면 가족들이 깰 테니까요. 새벽 5시 영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3달 넘게 지옥 같았던 집이었죠. 하지만 딸이 사는 집이기도 했어요. 미정아,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영숙은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죠. 기차역에 도착해서도 영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표를 샀습니다. 어디든 멀리 가고 싶었거든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죠. 영숙은 받지 않았어요. 미정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편지 봤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7시 미정이 엄마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었죠.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미정은 당황해서 집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영숙은 없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죠. 손을 떨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안 돼. 미정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미정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아침부터 시끄럽게.
우리 엄마가 나가셨어요. 편지만 남기고. 미정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민수는 대충 읽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전화가 안 받아져요. 나중에 연락 오겠지. 뭐? 민수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갔어요. 미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편지 남기고 가시고 그래? 어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러셨겠어요.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내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왜 화를 내? 미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죠. 미정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엄마는 너희 집에 있지 않냐?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친정아버지도 놀랐어요. 뭐?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편지만 남기고. 편지? 무슨 편지? 미정은 울먹이며 편지 내용을 읽어줬어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정은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이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부요. 친정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그 집 나와. 아버지. 미정아, 내 엄마가 석 달 동안 그런 고생을 했는데 너는 뭐 했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막지 못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 내 엄마 찾는 게 먼저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너도 아는데 다 연락해봐. 전화를 끊고 미정은 엄마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영숙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영숙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엄마 생각에 밤마다 울었죠.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은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요. 여보, 저 친정에 가서 엄마 찾아볼게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알아서 해.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데리고 갈게요. 뭐? 애들까지? 야, 그럼 나는 누가 챙겨줘? 미정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우리 엄마 찾아야 해요. 그날 오후 미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만 냈죠. 친정에 도착한 미정은 아버지와 함께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정은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살아만 계세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있어.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 엄마.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수와 시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의 집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죠. 내용 증명. 첫 줄을 읽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고발인 김민수, 이순자는 박영숙 씨를 기망하여 본인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인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발이라고요? 서류를 더 넘겨보니 증거자료 목록이 나왔어요. 1. 대출 신청 당시 녹취록. 2. 석 달간의 독촉 문자 캡처. 3. 민수와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 4. 은행 입출금 내역서, 대출금이 민수의 개인 빚상환에 사용된 증거. 5. 영숙의 일기장 석 달간 겪은 학대 기록. 민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녹음 파일이라고요? 영숙이 언제 녹음을 한 거죠? 급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도 같은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발을 해? 엄마, 우리 대화를 녹음했대요. 그날 장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뭐? 그걸 녹음했다고? 두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씨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에 본인이 직접 빚 갚는 데 썼다고 인정했고 피해자가 60 넘은 노인이라 노인학대죄도 적용됩니다. 합의를 보는 게 최선입니다. 합의요? 그럼 돈을 얼마나 줘야 하는데요? 대출금 전액 상환은 기본이고 위자료까지 합하면 최소 5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민수는 아찔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요. 자신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한편 시어머니 이순자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를 석 달간 무보수로 가사노동을 시켰고 언어폭력을 일삼았으며 대출 사기에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알고만 있었지 공모는 안 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 라며 민수를 부추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고도 방조했다면 방조범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직접 학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일주일 뒤 민수는 다급히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좀 설득해줘. 고소 취하하시게.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장모님께 말씀 좀 드려봐. 당신이 직접 하세요. 저는 우리 엄마 편이에요. 미정아, 이러면 나 전과자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민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민수와 시어머니는 결국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친정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강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죠. 영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시네요. 석 달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제 명의로 사기까지 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다 갚을게요. 그러니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돈이요? 돈만 갚으면 되는 문제인가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리 아파서 앉았다고 게으르다고 욕하고 손님들 앞에서 식모라고 놀리고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요?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출금 전액과 석 달간의 노동 대가, 그리고 위자료를 합해서 5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그러면 고소를 취하해 드리죠. 5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다고요? 제가 석 달 동안 당한 고통이 5천만 원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민수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뵙든지 선택하세요. 영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죠. 일주일 뒤 민수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영숙은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제 딸 미정이는 이혼할 거예요. 당신네 집안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그건 제 딸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한 달 뒤 미정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수의 사기 행각과 시어머니의 학대가 증거로 제출됐고 재판부는 미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정은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아, 이제야 숨 좀 쉬겠구나. 우리 딸.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영숙과 미정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받은 돈으로 조촐하게 시작한 카페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영숙은 그 석 달을 떠올렸어요.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죠.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미정이 물었을 때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도 구했잖아. 미정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